11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물가 지표와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우세한 가운데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월요일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미증시 반등에 힘입어 국내도 상승 출발했고 엔화 강세 흐름이 진정된 점도 긍정적이었으나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지속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현선물 순매도 규모를 확대했고 코스닥도 하루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6거래일 연속 코스피 현물 순매도로 일관하면서 지수 상단을 제한했습니다. 시총상위 대형주의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반도체주의 주가 부진이 지속된 반면 제약바이오와 조선, 금융주는 양호한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강세는 중국 바이오 기업 견제를 위한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했으나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우세했고 이에 국내 관련주도 실망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시장을 움직일 지표와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한 기술주와 반도체주는 상승세가 연장됐습니다. 반면 금융주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다우지수는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하 임박에 따른 실적 악화 전망이 하락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JP모간 CEO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해 침체 가능성을 전망했던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시장 전반으로는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된 민주당 해리스와 공화당 트럼프 두 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을 앞두고 경계감이 유지됐습니다. 중국 증시는 8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그리고 전망치를 웃돈 영향에 경기 우려가 완화되면서 소폭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BMW가 올해 이익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11% 넘게 급락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주요국 모두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원유 수요 전망이 두 달 만에 추가 하향되면서 4% 넘게 급락했고 2021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점 포인트입니다. 미증시는 지난주 급락을 딛고 이틀 연속 반등을 시도했으나 상승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대선 토론과 물가 지표를 앞두고 관망세도 부각됐습니다. 미 대선 토론에서 확인될 공약에 따라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대선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유의해야겠습니다. 전일 급등세를 보인 테슬라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2차 전지주의 부진한 흐름을 끊고 반등을 이끌어낼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지수는 경기 지표와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기술주와 반도체는 상승세가 연장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중국의 8월 물가와 수출입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아시아시안팀 박수현입니다. 8월 중국 물가 수출입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는 CPI, PPI가 0.6, 마이너스 1.8로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CPI는 전월치인 0.5%는 소폭 상회했는데 날씨 영향으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한 것에 기인합니다. PPI는 8월 제조업 PMI 구매 가격 지수에서 확인한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외에도 10월 국경절을 앞두고 식료품 영역에서 생산자 물가가 좀 저조한 수치를 기록한 점은 이번 연휴 기간에 소비 경기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8월 무역 지표는 수출 8.7%, 수입 0.5로 수출이 컨센서스를 6.6% 큰 폭 상회했습니다. 수출이 예상치를 상회한 원인은 기계전자류나 첨단 산업 제품 같은 그리고 선박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물량들의 가격이 아니라 물량 확대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출 가격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고 있으면 전년 대비 가격 상승, 내리고 있으면 전년 대비 가격 하락인데 여전히 100을 하회하고 있고 추세도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량 상승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서프라이즈로 보여져서 이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여전히 부진한 내수 경기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 수출과 이 부진한 내수 경기가 지속되면서 4분기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양을 하기보다는 주요 정치 회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첨단 기술 영역에서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주식 포트는 HSCI와 IT텍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국의 8월 CPI와 PPI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이를 감안해 보면 4분기에 모두 물가 하방 압력 확대를 시사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의 8월 수출은 그 물량 확대와 가격 하락으로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가 수출 확대와 부진한 내수 경기가 지속이 되면서 4분기 중국 정부는 재정 정책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그런 박수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WCP 한번 업데이트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이창민 의원입니다. 아이테네스 이창민입니다. WCP에 대한 투자액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2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56%의 업사이드가 존재하고요. 목표 주가를 하향한 이유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를 반영을 해서 신규 생산 설비 가동 시점 수년 그리고 보수적인 가동률 추정을 실적 추정에 반영을 한 결과 분리막 판매량 추정치가 향후 10년간 21%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WCP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46억 원, 영업이익률 5.3%로 추정이 되어서 컨센서스 부합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통형 전지향 수요 부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요 고객 EV향 중대형 전지 판매도 2분기 말부터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WCP도 관련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수익성 같은 경우도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일회성 비용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해 사태로 인해서 우회항로 선택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고려해서 수익성도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다만 WCP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이 부진하지만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또 2차 전지 섹터의 우호적인 이벤트들이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물 가격 하향 안정화, 이로 인한 전기차 가격 하락,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미국 대선 민주당의 약진, 그리고 반도체 수급 약화, 반사 수혜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을 한 결과 시그웨어 포워드 PB가 0.58배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WCP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하지만 목표 주가를 27,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 따른 그런 신규 생산 설비 가동 시점이 수년이 됐고 보수적인 가동률 추정치를 반영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을 기존 15%에서 7.1%로 하향을 했고요. 3분기에도 실적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교촌 FMB입니다. 성현동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몰캡 담당 성현동입니다. 교촌 FMB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촌 FMB는 이제 교촌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국내 기업이고요. 그 치킨 완제품을 위한 원부자재를 이제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국내 프랜차이즈의 매출 비중이 92.3%, 글로벌 4.3%, 신규 사업 3.4%의 매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은 1,1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상승하였지만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가맹지역본부 직영전환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이 약 159억 원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재고평가 손실 11억 원 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향후 체크 포인트는 이 가맹지역본부의 직영전환에 따른 매출 총이익률 개선입니다. 교촌 FM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사와 다르게 각 지역별로 가맹지역본부 23개를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유통 단계가 한 단계 더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말까지 가맹지역본부 16개를 직영 전환을 했고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100% 직영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유통 단계 축소, 물류 효율화를 통해서 이제 제너시스 BBQ나 BHC 같은 경쟁사 대비 이제 낮았던 매출 총이익률 격차를 좀 좁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사업 확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출점 여력이 사실상 이제 상방이 막혀 있는 가운데 해외 사업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BBQ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외에 한 700여 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촌은 이제 73개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쟁사 사례 감안해서 봤을 때 아직까지 해외 사업의 성장 기회가 좀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이제 아무래도 경기 변동에 좀 민감하고 경쟁감도가 높은 치킨 사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교촌 F&B는 교촌 치킨의 국내 및 해외 프랜차이즈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인데요. 2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 발생에 따라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피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맹지역본부 직영 전환에 따른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두 번째는 국내 출점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해외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적 개선 요인으로 적용이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정유화 9월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수요가 둔화되면서 지금 그 유가나 정유나 화학 다 부진한 상황이고요. 일단 정유랑 원유 같은 경우에 수요가 일단은 중국의 항공 교통량은 이제 회복 중이긴 한데 아직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이제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교통량은 안정적인 증가세이긴 한데 글로벌 항공량이 7월 중순 성수기 이후 좀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항공량이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요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특히 이제 하락세가 심화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그 펀더멘털적인 수요 감소 일부와 또 이제 미국, 중국 제조업 지수 등 뭐 고용 지표 등이 이제 약세가 나오면서 수요 감소 시그널이 조금 더 심리적으로 크게 반영되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에서는 전략 비축률을 매입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수요로는 유가를 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정유 쪽에서는 여름철에 이번에 무더위가 심해서 정유사 가동률이 6, 8월 좀 낮았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9월부터 정상화가 되며 정유 제품은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유 쪽의 정제 마진도 과거 하단으로 정제 마진이 하락을 했습니다. 중장기 전망은 계속 미드 다운 사이클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수요와 공급이 다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과거 평균 470불이었는데 작년 12월 이후 반등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등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5월부터 7월에 상승했던 운임이 3분기에 그 운임이 인상된 게 이제 계약 요금으로 반영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원가가 크게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레드가 2분기 대비 3분기에 개선된 것으로 보이긴 하겠지만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소폭 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싸기 때문에 ECC 가동률, 우리 경쟁사 가동률이 높아서 공급도 좀 많은 상황이고 그나마 화학에서 좀 좋았던 제품 부타디엔 같은 경우에도 7월 고점으로 하락 중이기 때문에 현재 화학에서는 특별히 좋은 대안책이 없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 제조업 지수 약세 및 고용 지표 하락 등에 의해서 국제 유가는 역시 수요 하락에 의해서 유가는 좀 하방 압력이 커지는 모습인 거고, 이에 따라서 전방 산업인 그 전방이죠. 정제 마진도 7, 8월 달에 배럴당 8달러에서 9월 초에는 6.3달러까지 밴드 하단 수준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분기에도 약간 부정적인 업황이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미국 기업 세일즈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중우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종입니다. 세일즈포스는 이번에 AI 수요에 힘입어가지고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일부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속적인 AI 신제품 출시에 따른 고객 유입과 그리고 안정적 수주 잔고 증가가 기대됩니다. 또한 장기 이익 성장을 감안한 상대 주가도 동종 기업 대비 저평가된 것을 판단하므로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이번 분기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은 매출이랑 주단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구독 매출은 87.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정도 상승세가 이어졌고 단기 수주 잔고도 10%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2.1% 포인트 상승했고 잉여 현금 흐름 또한 증가세가 나타났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올해 이런 호실적을 달성한 것에 힘입어가지고 새로운 AI 제품도 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 현금 흐름과 그리고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를 일부 상향 조정했고요. 올해 가이던스를 보면은 매출액은 최대 9% 성장할 것으로 언급했고 영업이익률과 현금 흐름은 기존 대비 상향 조정해서 각각 32.8% 그리고 최대 25%로 발표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12개월선 PE 멀티플은 22.9배로 지난 1년 최고치 대비해서 낮아졌고 향후 장기 3년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PEG 배수는 1.5배로 나타났습니다. 동종 기업인 어도비나 서비스나우 그리고 산업 대비 낮아서 장기 이익 성장성을 감안한 상대 주가는 저평가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세일즈포스의 12개월선 ROE 같은 경우에 15.9%로 S&P 500 대비해서는 낮지만 최근 개선세가 꽤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세일즈포스는 AI 수요에 힘입어서 연간 가이던스를 일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장기 이익 성장을 감안한 상대 주가는 동종 기업 대비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운용 비중 확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일즈포스 2분기 주주 환원으로 배당금 4억 달러를 지급했고 43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11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